안녕하세요. 2019년 전기산업기사 1회 회로인원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자, 2i 분의 2제로. 2i라는 건 입력, 2제로는 출력을 나타내죠. 입력분의 출력으로 다음과 같은 전다함수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값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문제고요. 자, 이걸 일단 풀기 위해서는, 자, 입력과 출력에 대한 곱하는 값을 좀 보셔야 돼요. 자, 2i분의 2제로가 나왔지만, 이때 입력과 또는 출력과 곱해진 값은 같은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크로스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제로, s와 출력이죠. 출력과 곱해진 값은, 자, 분모에 있는 값으로서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이 곱해지고요. 자, 2i 입력과 곱해진 값은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1과 곱해진데 1은 어차피 써봤자 똑같으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진다. 좀 기억을 해준 상태에서요. 자, 미분 방정식에서 원래는 전개까지 해야 되는데 전개 없이 그냥 바로 할게요. 자, 미분 방정식으로 하는 건 뭐냐면 영락플러스 변환하는 문제고요. 자, s제곱은 영락플러스 변하면 두 번 미분한 거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dt의 제곱분의 d제곱. 그 다음 같이 곱해줘야죠. 그래서 대문자는 소문자로 s는 t로 바꿔주시면 이게 첫 번째 s제곱에 대한 영락플러스 변환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s를 영락플러스 변하면 3은 그대로 넘기시고, 자, s를 영락플러스 변환하시면 한 번 미분한 값입니다. 그래서 dt분의 d, 2t, 2제로 t. 그 다음 1이란 거는 그냥 2제로-s죠. 그래서 플러스 2제로-t로 바꿔주시면 이게 좌측변, 영락플러스 변환한 값이고요. 자, 우측변, 이거는 뭐 상수라든지 없네요. 그대로 이거를 소문자 i, t로 바꿔주시면 우측변 라플라스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 1번에 2번이 된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 또는 반대로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전다함수 바꿔라 할 때, 자, 이때 곱해지는 값 좀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문제 1번에 2번이 되고요. 자, 2번. 대칭 N상 환상결선에서 선전류와 환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냐? 자,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위상차는 얼마만큼 나오냐면 2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보니까 2파이로 좀 묶었네요. 자, 2파이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자, n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를 빼죠. 그래서 n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문제 2번에 4번. 그래서 위상차는 2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자, 3번. 저항, 유도, 리액턴스,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전압을 인가하였다.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을 구하라. 자, 소비 전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을 구하는데요. 자, 지금 조건을 보니까 저항과 리액턴스와 전압이 나왔죠. 그래서 전력은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 V제곱에 R로 구하는 식에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저항이란 거는 6, 리액턴스는 8의 제곱 더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전압은, 자, 이때 전압 들어간 건 실효값입니다. 그래서 순식값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니까 200이 실효값이 되네요. 제곱 곱하기 유효전력이니까 다시 한번 저항값 6을 곱해주시면 문제 3번에 2400. 네, 킬로로 바꾸라 했으니까 2.4 킬로와트가 되네요. 그래서 문제 3번에 3번. 자, 문제 4번. FT가 다음과 함수로 주어질 때 시간 추이 정리에 의하여 역변환하면 어떻게 되냐? 영 라플라스 변환하는 문제네요. S.
자, 그럼 이거를 0 라플라스 변하면, 자, 먼저 뒤에 있는 것 좀 볼게요. 2의 마이너스 2s라는 거는 시간이 이만큼 지연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ut에서 이만큼 시간이 지연된 함수를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앞에 거 봤더니 제곱이고 뒤에 파이라는 건 상수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제곱이고 상수값이 붙어있는 거는 사인함과 코사인인 상하함수로 변환되는데, 자, 이때 위에 분자하고 비교하니까 앞이 똑같죠. 제가 그릴 때 어떻게 됐죠? 앞이 똑같을 때는 이렇게 그렸죠. 자, 그럼 뭐죠? C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0 라플라스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ut, 시간이 이만큼 지연되고 앞에는 코사인 함수. 근데 오메가 값이 파이죠. 파이 t인데 t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이만큼 시간이 지연됐다는 걸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 시간이 이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코사인 함수와 곱해지는 값이 문제 4번에 4번 되네요. 자, 문제 5번. 비정원파의 성분을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또는 반대로 구성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는 아니죠. 비정원파의 구성. 비정원파는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문제 5번에 4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정원파의 성분 또는 비정원파의 구성을 물어보면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6번. VA, VB, VC를 삼상불평형 전압이라 하면 정상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정상전압은 3분의 1 A상에 대한 값 더하기 A. 자, 여기서 A라는 건 벡터 연산자를 나타내고 뭐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1 루트 3이다 라고 표시를 했지만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다 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V, B 플러스 A제곱 VC가 정상 전압 나타내는 식이고요. 그래서 이거가 6번에 4번 나오네요. 정상 전압 구하는 식이고요. 자, 7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AB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건 앞에부터 지우죠. 자,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자, A, B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물어보면요. 이 A점과 B점의 전압을 각각 구하여 주신 후 양쪽의 전위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6V가 나와서 자, 1옴과 여기 2옴이 직렬 상태죠. 그 다음 여기 4옴과 2옴이 직렬 상태고 전체로 봤을 때 서로 병렬로 연결했네요. 자, 그럼 6V가 나왔을 때 요 전체에 걸린 전압이 몇 볼트면 6V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전체에 걸린 전압이 6V가 걸려서 나갈 때는 0V로 만들다 보니까 이 A점과 B점에 걸리는 전위는 밑에 있는 2옴과 여기 있는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전압 2옴을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면 자, 두 개는 직렬이니까 전압이 분배되고 R1 플러스 R2 자, 전체 전압은 6V네요. 그 다음 위에는 누구 거 들어간다? 자기 거 2 넣고 계산하시면 이때 A점에 남게 되는 전압은 4V가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2옴에 걸리는 전압은 요거는 A에 걸리는 전압 구한 거고 자, 이번에 여기는 2옴은 B에 걸리는 전압 구한 거고요. 자, B옴에 걸리는 전압은 B점에 걸리는 전압은 R1 플러스 R2 전체 전압의 곱에 위에도 마찬가지 자기 거 2 넣고 계산하면 이때 여기 걸린 전압은 2V가 걸립니다. 자, 그럼 A점에는 4V, B점에는 2V가 걸리니까 A, B 사이의 양단의 전위를 구하라 하면 4에서 2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4에서 2를 빼주면 몇 V가 된다? 2V가 된다. 그래서 7번에 2V 2번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점만 좀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A점은 4V, B점은 2V이고,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 다음, 구하라는 전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V가 높기 때문에 플러스, 2V가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잡는다면 전위차 2V가 나오지만, 만약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다. 그럼 반대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빼줬을 때의 값을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8번. 삼상회로에 델타 결선된 평형 순저항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성간전압, 상전류가 다음과 같다면 한 상의 부하 저항은 몇 ohm인가 물어보네요. 자, 부하 저항, 저항을 구하라 한데 전류와 전압 나왔죠?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다. 자, 근데 이 부하 저항은 뭐냐면 상부하예요. 상저항이기 때문에 상전류분의 상전압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전류는 7.33. 자, 그 다음 상전압을 넣으려고 봤더니 성간전압 나왔죠. 근데 델타 결선에서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성간전압이 220이면 상전압도 똑같이 220V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넣고 계산하시면 30ohm이 된다. 그래서 문제 8번에 4번. 자, 문제 9번. L형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가 B는 3분의 5, C는 1이고 영상 임피던스. 근데 Z 0일 됐으니까 1차 영상 임피던스네요. 1차 영상 임피던스는 3분의 25일 때 2차 영상 임피던스의 값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1차 영상 임피던스와 2차 영상 임피던스를 곱해주면 무슨 정수만 남게 되면 C분의 B 정수만 남게 됩니다. 요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 A, D가 나왔을 때 구하라 하면요. 2차분의 1차 영상 임피던스를 하시면 D분의 A 정수만 남게 돼요. 자, 그러면 B와 C가 나왔으니까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자, 지금 구하는 게 2차 영상 임피던스죠. 2차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럼 1차 영상 임피던스가 반대로 넘었을 때 나누기로 바뀌겠네요. 자, 그럼 C는 1이니까 어차피 써주나 많아져. 1분의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 B가 3분의니까 그냥 앞에는 그냥 3분의 5라고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차 영상 임피던스는 3분의 20이죠. 근데 3분의 20을 어떻게 해라? 역수치하니까 20분의 3이 돼서 남게 되는 거는 4분의 1ohm이 된다. 그래서 문제 9번에 4분의 1, 2번이 되게 된다. 자, 문제 10번. 두 대의 전력계를 사용하여 삼상평형부하의 역류를 측정하려고 한다. 전력계의 지지가 각각 P1, P2일 때 이 회로의 역류를 구하라. 자, 이 전력계법에서 역류를 구하라 하면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고요. 자, 유효 전력은 P1과 P2를 그대로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유효 전력. 그 다음 P상 전력은 2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의 곱으로 구해줘요. 그래서 문제 10번에 4번이 된다. 그래서 이 전력계법에서 역률 구하는 법, P상분의 유효 전력이다. 구하시면 되고요. 자, 11번. 어느 소자에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소자는 어떤 종류인가? 자, 이런 소자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뭘 물어보는 것 같냐면 위상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 물어볼 때는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의 위상을 빼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전압의 위상을 봤더니 0. 전압의 위상을 봤더니 0 해서 0, 0에서 위상차가 없구나. 그럼 위상차가 없을 때는 순저항회로 해서 1번 하시면 틀리는 게, 자, 위상차를 구할 때는요, 두 개의 파가 동시에 같은 파일 때만 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압은 파형을 봤더니 무슨 파죠? 정연파죠. 사인파, 정연파인데, 전류는 코사인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파, 코사인파가 섞여 있을 때는 코사인파를 정연파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상이 0도가 아니고요. 코사인 0도잖아요. 그러면 사인파로 바꿔줄 때 어떻게 하면 90도 더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류의 이상은 0도가 아니고 사인파로 바꿨을 때 90도 내서 90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전압 이상은 어차피 사인파니까 그대로 넣어서 0도. 위상차 둘 다 사인파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구하니까 90도에 대한 위상차를 갖게 되네요. 자, 근데 지금 앞에 플러스가 좀 생략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 90. 전류가 90도만큼 빠른 전류, 진상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물어보는 거고요. 진상 전류란 건 뭐죠? 용량성 리액턴스, 정종 용량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죠.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 소자다 해서 2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 물어보는 문제는 전류에서 전압의 위상을 빼주시고 두 개의 파형을 어떻게 한다? 똑같은 파로 맞추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기전력이 3V, 내부 저항이 0.5ohm에 전지 9개가 있다. 이것을 3개씩 직렬로 하여 3조 병렬 접속한 것에 부하 저항 1.5ohm을 접속하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류 구하라. 예, 이것도 ohm의 법칙.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전압보단 저항을 먼저 볼게요. 자, 저항을 봤더니 0.5ohm짜리 일단은 3개를 직렬로 연결했죠. 그래서 0.5ohm짜리 직렬로 연결하면 개수만큼 큰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값을 어떻게 했다? 3조 병렬. 그럼 병렬로 했을 때 이 전체 저항값이 병렬로 연결하면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죠. 3개의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3으로 다시 나눠주시면 이게 내부 저항에 대한 값이고요. 이거와 부하 저항을 1.5를 접속했죠. 그래서 직렬로 1.5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 저항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전압은요. 우리가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체 전압을 구하라 하면요. 큰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V네요. 3V짜리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개수 그대로 곱해 주시면 이게 전압인데, 자, 병렬로 연결하면요. 어차피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 값과 같은 값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일 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압은 3V짜리 3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해서 전체 전압 몇 볼트? 9V로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넣고 계산해 주시면 4.5A가 된다. 그래서 문제 12번에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ohm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13번. 대칭 3상 Y 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00N3V이고 각상의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 45ohm에 평행 부하할 때 선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선 전류를 구하라. 자, 근데 모든 문제는 선에 대한 값을 구하라도 먼저 뭘 구하시냐면 상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 전류를 구한 다음 선 전류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결선이 Y 결선이기 때문에 선 전류와 상 전류가 같은 값을 갖게 돼요. 자, 그럼 상 전류는 상 임피던스 분의 상 전압으로서, 자, 상 임피던스는 30과 40인데 뉴턴 안에서 제곱을 더하죠. 그래서 5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상 전압은, 자, 지금 성간전압 200N3이죠. 근데 Y결선에서는 전압이 상전압보다 누트3배 크기 때문에 이 성간전압 200N3을 상전압 바꾸기 위해서 누트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면 200 들어가요. 그래서 50분의 200 하니까 몇 암페어? 4암페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13번에 3번. 자, 근데 구한 건 상전류지만 Y결선이기 때문에 선전류도 몇 암페어가 된다? 4암페어가 된다. 자, 14번. T는 0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정상 전류값을 구하라. 자, 정상값이란 건 T가 무한대, 최종값 구한 문제고요. T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지금 70V란 건 직류전압이에요. 그럼 직류전압을 가질 때 정상값을 구하라 하면요. 그냥 저항만의 회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서, 자, 전압은 전체 전압 70V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항은 합성저항 넣어줘야겠죠. 그 10과 10이 직렬로니까 10 더하기 10, 20이 이 회로의 합성저항이 되네요. 그래서 20분의 70 하시면 3.5A가 된다. 그래서 정상 전류를 구하라. 그냥 ohm의 법칙, 저항분의 전압 해주시면 돼서 14번에 3번이 된다.
자, 15번. 저항, R1, R2 및 인덕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의 시정수는 어떻게 있냐? 자, 지금 보니까 저항과 인덕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RL 직렬이고, 자, RL 직렬의 시정수를 구하라. R분의 L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덕턴스 L. 근데 지금 R1, R2가 어떻게 연결됐죠? 직렬로 연결됐죠? 그럼 합성정은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에 2번이 된다. 그래서 RL 직렬의 시정수는 R분의 L이다.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16번. 그림에서 4단자 회로 정수 A, B, C, D 중 출력단자 3, 4가 개방되었을 때의 V2분의 V1인 A 값을 구하라. 뭐 출력 측, 출력단자 3, 4를 개방했을 때 2차분의 1차 전압 B를 넣으셔도 되지만, 자, 다음과 같은 값이 있을 때, 자, A 정수 구하는 법 보면요. 자, 여기 Z3, Z1, Z2일 때, 자, 4단자 정수 A, B, C 구하는 법 다 볼게요. 자, A 정수를 구하라 하면요. 1 플러스 오른손을 치고 올라온 값 두 개를 그냥 분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Z2분의 Z3가 A 정수가 되고요. 답은 일단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 다 구하라 하면요. 그 다음 구할 건 D정수 구해주시면 돼요. D정수는 반대로 1 플러스 왼손으로 치고 올라온 값 두 개를 분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Z1분의 Z3. 그 다음 B정수는요. 선로에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선로에 있는 값은 Z3밖에 없죠. 자, 근데 C정수를 구하라 하면요. 자, 이 C정수 같은 경우는 땅에 꽂히는 값을 줬는데 두 개죠. 근데 이게 델타 계수입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 Y 계수를 해줘야 되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A, D, B 구하시면 되고, 이건 파형이니까 B정수를 구했지만, 만약 T정수를 구하라. T정수 같은 경우는 선로에 있는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B정수를 구하지 않아도 문제는 거의 다 풀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16번에 A정수는 1 플러스 Z2분의 Z3인 2번이 된다. 자, 17번. 다음과 같은 전압을 아래 직렬 회로에 가할 때 제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몇 암페어인가? 자, 전류를 구하라. 근데 전압 나왔고 단, 저항과, 자, 여기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나왔죠? ohm이니까. 그래서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가 나왔을 때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구해 주시면 되네요. 근데 전류가 상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임피던스, 상고조파 임피던스, 전압도 상고조파의 전압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상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을 먼저 찾으면요. 사인 3ωt가 상고조파죠. 그럼 이때 상고조파의 전압의 시료값은 150이 되고, 자, 그 다음 임피던스의 크기는, 저항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8 그대로 넣을 수 있지만,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요 2로 계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고조파라는 거는 주파수가 상고조파다 그러면 3배 빠르죠.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몇 배? 3배 큰 값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가 아니고 상고조파 임피던스의 유도성 리액턴스 구하는 거니까 3배 큰 값으로 제곱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6, 8이니까 10분의 150에서 15 암페어가 된다. 그래서 17번에 4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고조파의 전류를 구하라. 상고조파 임피던스분의 상고조파 전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18번. 저항, 정정 용량이 직렬 접속된 회로에서 스택, 구형파 전압 10V를 인가하는 순간에 캐패시턴스 C에 걸리는 최대 전압은 어떻게 있냐? 자, 스택 구형파라고 하는데 이게 직류분, 직류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직류 전압을 걸었을 때 그래서 RC 직렬 회로에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C에 걸린 전압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럼 이때 C에 걸린 전압은, 자, 전체 전압 보니까 10V라는, V라고 할까요? 10V 전체 전압이 있고요. 자, 이때 C에 걸린 전압, 스위치를
온했을 때, 자, C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C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저항과 정종 용량이 있을 때 직류 전압을 인가를 하면, 자, 여기 스위치를 다는 거죠. 자, 스위치가 있을 때, 자, 스위치를 딱 누르자마자 이 C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단락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단락이라는 건 여기 저항값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가 0인 순간 C는 단락 상태가 되고, 자, T가 무한대로 가면 최종값, 정상값이죠. 이때는 개방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전압이 다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상태? 단락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요 C에 걸린 전압이 없다고 보고, 나중에는 개방 상태, 모든 전압이 다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그래프가 필요하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필요해요. 그건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면 1-2의 마이너스 RC니까 RC분의 1 T라는 값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어느 순간이죠? 스위치 10V의 전압을 인가하는 순간이죠. 누르자마자니까 T가 0인 순간이 돼서 0인 순간 이 값을 계산하면 몇 볼트다? 0볼트가 걸리게 됩니다. 요 값이 0이니까. 그래서 18번에 0볼트 1번이 된다. 자, 이건 T가 0인 순간이고, 자, 스위치를 온했을 때 정상값은 나중에 이 C가 어떻게 되죠? 개방 상태가 되죠. 그럼 끊어진 상태가 되면 요 전체 점이 다 걸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번에 스위치를 인가하는 순간에는 C에는 0볼트가 걸리게 된다. 자, 19번. 다음과 같은 전류의 초기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초기값이라는 건요, T가 0인 순간 또는 반대로 S가 무한대인 순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초기값을 구하라. 자, 지금 이 값을 쓰면, 자, 4S, S 플러스 6분의 2, S 플러스 8이 있는데, 자, 이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여기에다 일단은 S 값을 한번 곱해줍니다. 곱한 상태에서 리미트 S를 보내는데, 자, 초기값일 때는요, T는 0인 순간. 그럼 반대로 S는 무한대로 가는 순간에서 S를 무한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못 풀죠. 자, 일단 S를 곱했으니까 S 하나 없애고, 그래도 아직 무한대분의 무한대네요. 그러면 분자 분모를 다 S로 나눠버려요. 자, 분자 분모를 S로 나눠버리면, 자, 좀 전개를 할게요. 16. 자, 그럼 분자 분모를 S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S를 무한대로 보내봅니다. 자, 그럼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들어가죠. 그러면 이 값이 어디로 가버리면 0이 돼버려요. 그럼 남게 되는 거는 4분의 1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 4분의 12, 3이 된다. 그래서 문제 19번에 3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었는데, 자, 초기값을 구하라 하면요, 차수가 가장 큰 값의 상수값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수가 가장 큰 값의 상수값이 S제곱, 4S제곱이죠. 어차피. 그러면 4. 그 다음 분자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게 12S죠. 12S의 상수값 12 해서 4분의 12 얼마가 나온다? 똑같이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구하라 하면 차수가 가장 높은 상수값만 봐주시면 되고요. 자, 20번.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80%의 전압을 가할 때의 전력을 구하라. 자, 전격 전압 나왔고 저항 나왔으니까 전력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으로 구하는 문제인데, 이걸 다 구할 필요는 없고요. 자, 전력과 전압을 보시면, 이 식에서 전력과 전압을 보시면 전력은 전압의 제곱의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를 이용해서 처음 전력 1kg죠. 1kg라는 건 1 곱하기 10의 3승 1000이 되고요. 이 처음 전력에다가 처음 값분의 나중 값만 제곱으로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처음 값이 전격 전압이라고 했고 나중 값이 80%라고 되어 있죠. 그럼 100분의 80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예 8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8만 제곱으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과 전압은 어떤 관계에 있다? 제곱의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퍼센트만 제곱으로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구하면 88에 64, 640 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20번에 3번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9년 1회 전기산업기사에 대한 회로이론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